반세기 만에 유인달 궤도 비행을 마친 아르테미스 2호가 오늘 지구로 돌아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아르테미스 2호가 미 동부시간 오후 8시 7분, 서부시간으로 오후 5시 7분경에 샌디에고 해안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류가 다시 달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 미국의 과학기술과 자본 그리고 도전의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번 탐사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광활함과 경이로움에 대해 다시 한번 감탄을 금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시간 스티브 황보 장로님과 함께 미국을 읽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장로님 오늘은 우주선 귀한 소식으로 미국을 읽다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 여전히 미국이 가진 힘과 또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번 탐사를 통해서 다양한 신기록이 수립되었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먼 거리의 우주까지 탐사하고 돌아온 우주선이 되었는데 조종사로 참여한 미 해군 대령 빅터 글로버가 크리스천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렇게 가는 걸 보면서 생각한 것은 역시 미국의 유전자에는 개척, 담사가 네, 있다. 네. 그래서 과거에 미국을 세우고 서부로 개척해 나갔던 것 같이 그러한 희생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위험이 있더라도 개척해 나가는 것이 미국의 유전자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빅터 글로버 그 친구가 4명이 올라갔죠. 네. 4명 중에서 이제 흑인 남성인 이 친구가 전에부터 신실한 크리스천으로서 굉장히 신앙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제가 전에도 한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전도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있는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나의 신앙을 나의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네. 그리고 말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는데 네. 이 친구가 이번에 우주에 올라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전 세계 사람들이 보죠. 네, 그렇죠. 뭐 몇 사람 보는 것이 아니고 네. 전 세계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라는 그런 말도 하고 네. 그리고 참 우주가 아름답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니까 전에도 그렇지만은 우주에 나가는 사람들마다 참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이제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1968년도에 있었던 아폴로 8호 때도 달의 궤도를 돌면서 우주인들이 당시에 창세기를 읽었던 이제 그런 기록도 있고 네. 그러면서 이번에 또 부활절이 겹쳐 있으니까 부활절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이다. 아멘. 이런 바람도 하고 네. 상당히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자기가 있는 일터에서 자신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소망을 전 세계 사람에게 표현하는 네. 그 자체로도 굉장한 전도라고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게 저는 봤습니다. 네. 네. 이렇게 답답한 소식만 듣다가 오랜만에 또 인류의 도전에 대한 이런 위대한 도전에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이런 소식이 들려서 참 반가웠습니다. 네, 앞으로 네. 달에 이제는 사람도 보내고 그리고 이제 기지도 만들고 네. 데이터 센터도 만들겠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는 좀 우주를 향해서 개척해 나가는 앨런 머스크는 화성에 가겠다고 이제 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앞으로 우주의 시대 지금 트럼프가 이게 들어와서 우주 부서도 만들었거든요. 네. 예, 우주군 그런 것도 만드니까 상당히 우주를 향해서 이제는 개척해 나가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언론을 통해서 또 오늘 이 도착 광경도 전 세계로 또 생중계가 될 예정인데요. 아무쪼록 끝까지 무사귀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중동 특히 이란을 둘러싼 긴장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장로님. 지금 요즘은 또 어떤 상황인지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과 좀 나눠주시죠. 예, 휴전을 이제 선언을 했고 네. 지금 이제 이번 주말에 내일부터
협상을 시작하죠. 네.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란 측의 대표와 이제 미국을 대표해서 그 부대통령 제디 벤스와 이제 그 협상팀이 지금 이제 그 협상지로 떠나가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그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 말을 보면은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과 지금 그 이란 정부가 하는 말은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네. 예, 이란 정부는 뭐 거의 협상할 의도가 없는 것 같이 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트럼프는 쟤들이 말은 저렇게 하지만은 그 뒤에서는 굉장히 좀 그 간절히 그 휴전을 바라고 있다, 종전을 바라고 있다. 네. 저렇게까지 나오고 있지 않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번에 어떻게 협상이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누가 진실을 얘기하는 것인지 알겠죠. 네. 사실 이란은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이미 그 많이 파괴가 되었고 군사적으로도 그렇지만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힘들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중앙 지도자들이 다 이제 제거가 되고 그래서 상당히 힘든 상황이지만은 그들이 또 아는 것은 미 국내에서 트럼프가 쉽지 않은 그 상황에 있다는 것. 네. 그리고 계속해서 민주당은 마치 이란 편인 것 같이 이제 지금도 트럼프를 이제 어떻게 해보겠다고 지금 이제 노리고 있고 네. 그렇게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에게 주어진 기간이 의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기간이 약 60일이기 때문에 이제 60일이 차가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이제 유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세계적으로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볼 때 트럼프가 쉽지 않은 그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이제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지 그들이 한번 버텨보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트럼프가 그 어떤 입장을 취할지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이번 주에 초에 있을 때 이제 뭐 며칠 지났지만 다 잊어버렸는데 제가 그 관심 있게 본 것은 그 미군 그 전투기가 추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란 네. 영토에 추락을 해서 두 명이 두 명 중에서 한 명은 바로 구출이 됐고 한 명은 이제 실종 상태였죠. 그렇죠. 네. 그 비행기가 떨어졌을 때가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방송할 때 제가 비행기가 전투기 하나 떨어졌다 그런 네. 말씀을 드렸는데 구출된 것이 부활절 주일 아침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보면서 마치 그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제 이것을 비교하기도 하고 네. 이제 그러는데 근데 그것을 이제 첫 번째 사람은 바로 구출을 했지만 두 번째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 CIA 이란 내부에 있는 CIA가 굉장했던 것은 40마일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 산속으로 올라가 있는 그 울직임을 발견하고 네. 그것을 연락을 해서 그저 구출을 한 거거든요.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그 구출을 할 때에 처음으로 그 통신이 이루어졌을 때에 구출을 당한 이분이 처음으로 한 말이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네. 그런 그 정말 그때 부상도 당했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그 구출을 받기 위해서 높은 산악 지역으로 이제 적군을 피해서 네. 올라가면서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구출해 주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제 그것을 첫마디로 하는 거 보고 참 저는 감격했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 미국이 정말 특별한 나라라고 생각한 것은 그 한 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네. 수백 명의 그 잘 훈련된 정예군들 그리고 155채의 그 전투기를 포함한 그 비행체들을 동원을 해서 네.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네. 그들 중에서는 더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비행기들도 그 추락을 당할 수도 있고 네.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작전을 한 것이 트럼프는 이제 그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구출하는 그런 어려운 결정을 하면서 한 말은 장비나 무기들보다는 그보다는 생명이 사람이 중요하다. 네. 예, 그리고 우리는 한 사람도 우리는 그 뒤에 남겨두고 오지 않는다. 네. 옛날에 그 영화 중에서 그 톰 행크가 나왔던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예,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때도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니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 이 구출 작전에 나선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좀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만큼 그 미국의 그 이 문화의 바탕 속에는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그것이 있다는. 그래서 수백 명을 동원하면서 대통령이 그런 결정할 때는 야, 이게 작전이 잘못돼서 많은 그 동원된 군인들이 더 죽을 수도 있고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네. 죽을 수도 있고 그 비싼 그 전투기나 그 동원된 비행체들이 그 추락을 당할 수도 있고 네. 더 심한 그래서 더 정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리스크가 있는데도 그런 작전을 이제 지시하도록 한 것은 네. 그만큼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미국의 이 바탕에 깔려 있는 그런 문화의 그 문화가 보여진 것이 아닌가라는 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그거와 비교해서 그 트럼프가 이제는 그 너희들 그 민간의 시설 다리라든지 발전소라든지 이런 것을 파괴하겠다고 할 때 이란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들, 여성들, 민간인들을 그 이 시설물 앞에 세워놓고 네. 걔들이 왜 그랬습니까? 그만큼 미국이 인간 생명을 방패를 귀하게 여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폭격을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인간 그리고 방패를 세운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얼만큼 인간의 생명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하찮게 거죠. 여기는지 그걸 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저는 볼 때 비교가 되는 그리고 미국의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그런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관들을 잘 볼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분 개인적으로도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전쟁터에 나선 그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또 국가가 나를 이렇게 보호해줬다라는 사실에 또 더 애국심이 더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미국 사람들은 군인들을 굉장히 이렇게 우대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싸우는 사람들 네. 그리고 그들이 이분같이 적군의 이렇게 포위가 되어도 절대 포기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 네. 그런 신뢰가 있으니까 당연히 애국심이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아마 분명히 이 군인들을 모집하는 모병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바이든 정부 때는 그 군내에 이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 허락하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이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졌는데 그러면서 모병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정부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모집하는 인원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그리고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나라가 우리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지 않는구나. 네. 나라가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적군에게 포위가 돼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분명히 나를 구하러 올 것이다.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분에게도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네. 네.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또 훈훈한 소식들이 있는데 참 내부적으로 이 체제에 또 체제에 대한 도전이 일어나는 상황들이 좀 생겨서 참 안타까운데요. 최근 한 단체의 내부 회의 자료가 공개되면서 기존 질서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드러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단체가 주장하는 이 방향을 보면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체제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네. 조금 설명해 드리고 싶은 이유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미국이 경험하고 있는 이런 지금 변화는 상당히 과거와는 다른 그런 조짐들이 있다. 네. 이제 그것을 조금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어떤 한 매체가 보도한 이것에 관련돼 있는 단체 내부에서 회의할 때 사용했던 자료들을 공개했는데 그것을 조금 제가 짚어보면서 지금 미국의 상황이 어떠한지 조금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와서 특히 트럼프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반 아이스 시위도 있고 No Kings 프로테스트도 있고 네. 상당히 이런 집회들이 굉장히 조직적입니다. 네. 과거에는 또 이제 반 이스라엘 집회들도 있고 대학교 캠퍼스에서 그런 집회들도 있었고, 근데 이것을 보면은 뒤에서 비용을 대는 그런 세력들도 있고, 그리고 뒤에서 이제 조정하는 세력들도 있고, 물론 앞에서 못 모르고 나와서 순진하게 시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네. 그 사람들은 이제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용을 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많은 단체들이 지금 최근에 밝혀진 걸 보면은 3억 불, 미화로 3억 불이 이제 동원이 되어서 이런 시위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 조정을 하고 있다. 각 특히 대도시에서 주말마다 이런 집회들이 이루어지는데 규모가 엄청납니다. 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거죠. 네. 그 돈을 받고 시위에 참석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이제 순진하게 이렇게 좀 그런 생각으로 참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규모가 크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고 이런 일을 하는지 그것을 조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최근에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네. 미국의 이런 교육기관에서 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는 단체인 Defending Education이라는 단체에서 이제 입수한 이 반정부 반체제 시위를 아이스라든지 그런 반체제 시위를 하고 있는 참석하고 있는 단체인 Sunrise Movement라는 단체의 네. 단체가 지난달 2026년 올해 3월에 한 내부들 자신 자기 단체의 내부 회의에서 그들이 이제 거론한 회의한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네. 제가 조금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기 전에 한 2주 전에 뉴욕시에서 있었던 반 아이스 혹은 No Kings 프로테스트의 집회에서 이렇게 부러지는 구호들 가운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많은 깃발들을 들고 이렇게 소리를 구호를 외치면서 이제 시위를 하는데 그 시위 가운데 정말 좀 충격적일 수 있는 그런 구호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짧지만 30초짜리 짧은 것인데 한번 제가 음성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Revolution! There is only one solution! Communist revolution! Communist revolution! There is only one solution! There is only one solution! Communist revolution! Yeah! Communism is gonna win, baby! 예, 들으셨죠? 미국에서 저는 이런 구호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미국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뉴욕시에서 이런 이제 집회에서 나온 구호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자기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의 한 해결책은 공산주의다. 네. 공산주의 혁명이다. 네. 공산주의 혁명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네. 그리고 공산주의가 이길 것이라. 이제 그런 구호입니다. 네. 아주 간단한 구호인데,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Sunrise Movement 단체가 내부의 미팅에서 그들이 이제 대화한 내용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은 그들은 이제 정치적 혁명을 공개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촉구를 해온 단체인데 특히 대학교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에게 상당히 대학교 리더십에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하도록 해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유도하는 그런 이제 단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보고 있는 반 아이스 시위나 안티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인데 그들의 비전은 미국의 토대를 구체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그들 이 프레젠테이션 내부 프레젠테이션의 이 제목을 어떻게 달았냐면은 혁명으로 가는 길 위에서 on the road to revolution 혁명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그들의 목표는 미국의 체제 변경이다. 네. 체제 변경이고 그걸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4단계로 나누어서 이제 목표가 있는데 첫째 단계는 올해 2026년과 2027년 동안에는 트럼프의 권력 장악을 멈추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리고 5월 1일 메이데이죠. 노동절 5월 1일의 시위를 통해서 대규모 비협조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가 하고자 하는 추진하는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이런 것들에서 반항하는 그런 이제 노력을 한다. 그리고 2020년 올해 있는 중간 선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투표를 해서 그리고 압도적으로 우리의 후보들을 당선시킨다. 네. 이제 그런 이제 그것이 1단계 목표, 올해와 내년의 목표가 그렇고 그다음에 그들이 내세운 2단계 목표는 2028년 대규모 파업을 이제 시작한다. 네. 그리고 2028년에 있는 대선을 위해서 우리의 후보를 위해서 역사적인 2028년 그 선거에 대규모로 투표에 참여한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제 네. 그런 목표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그의 억만장자들에 맞서는 자본주의자들이요. 자본가들에 맞서는 최대 규모의 대중을 집결시킨다.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3단계 목표로 2029년부터 2031년까지 political revolution 정치 혁명을 한다. 네. 그런 목표를 3단계 목표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4단계 마지막 단계 목표로 그러면은 2032년 이후에는 새로운 그 체제가 완성이 되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행복이 올 것이다. 이것은 이제 그들이 내부적으로 네. 내부적으로 한 그런 회의에서 나온 이제 그들의 내부 목표입니다. 상당히 구체적이죠. 생각보다 타임라인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팅이 돼 있는데 네. 여기에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하느냐가 관건이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여론을 자기들에게 유익한 그런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이제 그 구체적인 안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미국 역사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930년대쯤에 그 미국에 대해서 공산당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아주 굉장히 소수였고 그러면서 그때는 그 공화당을 침투해서 공화당을 이제 그 도구 삼아서 한번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혁명을 혹은 그런 일을 해보려고 시도했는데 완전히 거부를 당했죠. 네. 이제 그래서 별로 지금까지는 그 미국의 공산주의자들이 공산당이 별로 그렇게 역할도 없었고 규모도 작았고 이렇게 동조하는 국민들도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굉장히 지금까지 오랫동안 특히 미국의 대학교들 통해서 교육기관들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경제 사정이 젊은이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자기 부모 세대보다는 더 못 살게 되는 집도 사기가 힘들고 네.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건 자본주의는 실패했구나. 우리에게는 자본주의가 필요 없고 그러면 사회주의를 해보자. 네. 공산주의를 해보자. 이제 이런 식의 그 설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러면 공산주의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은 유일한 해결책은 공산주의다. 네. 공산주의 혁명이다. 그리고 공산주의 혁명이라고 그러면서 구호 속에는 노동자 혁명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 구호로 한번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Revolution! There is only one solution! Working class revolution! Solution. There is only one solution. Communist revolution. Communist revolution! There is only one solution. There is only one solution! Communist revolution! Yeah! Communism is gonna win, baby!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망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우리 세대는 알죠. 그렇죠. 그러나 이 젊은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럴 바에는 그러면 자본주의는 이거는 it doesn't work for us. 우리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니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한번 시도해보자. 이제 그런 생각이 이렇게 설득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그들이 민주당에 침투해서 민주당을 간판으로 삼아서 선출직에 출마도 하고 당선은 되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당선된 뉴욕시 시장이라든지 네. 시애틀에 새로 당선된 시애틀 시장이라든지 다들 민주당, 그분들 자신들은 사회주의자이고 공산주의자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민주당에 들어가서 민주당이 그들을 끌어안고 그래서 민주당을 도구 삼아서 이렇게 선출직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제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민주당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은 그들이다. 네. 그 아주 그 좌측에 있는 이념을 가진, 강하게 가진 그 사람들이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을 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미시간주에 있는 한 그 미시간주 의원 한 명도 오랫동안 민주당 소속 그 주 의원이 있는데, 네. 이분이 그 재선 출마를 그 포기하면서 한 말이,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도저히 민주당의 정책을 따라갈 수가 없다. 네. 예,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정계 은퇴 선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많은 민주당 과거에 그 이런 변화가 있기 전에 민주당 정치인들이 최근에 와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나를 떠났다. 너무 당이 그쪽으로 좌측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굉장히 이 정체성에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은 그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현재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지금 이러한 세력들이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속에 들어가서 조직적으로 미국의 그 체제 변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은 뭐 그 건국할 때부터 이게 성경적 가치관과 원리를 위해서 세워진 나라이고, 그런 면에서 모든 면에서 상당히 특별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것은 지킬 가치가 있는 나라라는 이제 내용으로 방송을 많이 해드렸는데, 네. 이것을 파괴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로 체제 변화를 하겠다, 이제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이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것을 이제 하면서 굉장히 세력이 더 이제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네. 이렇게 외부의 위협과 또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신앙인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로님. 그러니까 이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젊은이들을 세뇌하고 선동해서 이 나라를 아주 그 반성경적인 그런 나라로 체제 변화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네.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리고 기도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네. 예, 그런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네. 결국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그런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받는 그런 교육으로부터 중심을 잡을 수 있게끔 만들려면 결국은 가정 안에서의 신앙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방송해온 이제 내용이고 목적이기도 하죠. 네. 예. 장로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